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회 공공기관 안전평가실 재난기획단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안전평가실 실장을 맡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토픽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기획이 돼가지고 처음 작년 관련된 공공기관의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지금 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 이런 기관들은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재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 혁신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한번 평가를 심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됐고요.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위험 요소라고 해서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이 네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은 심사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겨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는데 이 안전관리 등급제에서는 세이프티 캡이라 그래서 마치 무궁화처럼 무궁화 하나, 무궁화 둘, 무궁화 다섯 이런 것처럼 세이프티 캡은 이제 안전모죠. 안전모가 하나, 안전모가 두 개, 안전모가 5개 이런 식으로 안전이 우수할수록 안전모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캡5 하면은 안전이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고 캡1 그러면 안전이 좀 많이 처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대상 기관은 98개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 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안전관리 등급제를 기재부에서 도입한 이유는 지금 건설 현장 쪽하고 이제 작업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건설 현장이 특히나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사고가 어떻게 해도 안 주니까 이제 또 이제 안전등급제에서 이제 공공기관부터 안전 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향상을 시킨 다음에 지자체나 민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걸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 사고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2017년에서 보면 이 붉은색 라인이 건설업에 의해서 사망한 연간 사망자 수입니다. 보시면은 작년까지만도 별로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 506명이고요. 그리고 458명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건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그 실시간으로 CS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사망 사고가 이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뭐 아침이잖아요. 아침인데 벌써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지게차에 치여서 작업자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지게차에 치여서 건축 공사 현장이죠. 일반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 사례들이 계속 지금 하루에 많게는 2건, 이렇게 뭐 3건, 4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저 458명이라는 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골은 한 명의 사망 사고는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전체 산업에서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50% 이상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좀 이제 사망 사고 오늘 이제 2건이 또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최근 사고가 되겠지만은 일주 전에 이제 일주일 사고 이제 이런 우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그 안에서 터파기 이제 안식각이나 이런 규정이 좀 미흡하죠. 그래서 작업자가 매몰돼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작업자가 청각장애인이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피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징후가 있을 때 못 피하고 매몰이 돼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5월 27일이니까 한 일주 전 정도에 조금 약간 황당한 사고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뉴스에도 아마 좀 보도가 된 사항이라 이제 보시면 이제 227 굴삭기에서 호박돌을 이 밑에 이제 이제 투하를 하면서 여기 밑에 있던 제자가 그 돌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굴삭기가 작업 반경을 벗어났죠. 원래 작업하기로 한 그 반경에서 이제 그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이제 조사 결과는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 중이니까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올해만 지금 건설 사고 저희가 3분 그러니까 1분기 1월 1일부터 3일까지 건설 사고를 보면 벌써 이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이제 CSI라는 시스템에 등록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재나 이런 쪽에서 하는 통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집계를 매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시설물 사고는 사실 올해 시특법 제정된 이후로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이런 사례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뭐 불과 이제 5월 달만 하더라도 멕시코 교량의 붕괴 사고가 있었죠. 지금 이제 저 원인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주형 그러니까 주형이 2개인 교량인데 저 한쪽 끝은 그러니까 변단면이에요. 변단면인데 아마 그거에 의해서 설계 내지는 이제 시공적 그다음에 용접부가 이제 파단이 됐기 때문에 용접부 쪽에 이제 좀 결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유로 준공된 지 그렇게 오래된 교량이 아닙니다. 오래된 교량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시설물 사고 중에 이제 좀 큰 게 이제 있었다면 이제 이런 보강통 운벽이 지지력 상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붕괴된 사례도 있었고요. 사람은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제 작년 정도로 올라가면 아까 이제 박시현 실장님께서 사례들을 쭉 붕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량 자체가 붕괴한 게 아니고 교량에 이제 접속 슬래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접속 슬래브 하부에 이제 토사가 이제 섬진강 주변에 이제 홍수가 이제 되면서 지지력 상실을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붕괴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시범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보조기관으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보건공단, 그다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라는 이제 국가 이제 연구실 산하의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이 심사에 이제 보조 참여를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을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도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정도에는 아마 공공기관의 안전 등급해서 이제 등급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이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는 기관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중에 이제 국책연구원들 있죠. 그런 이제 연구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요 기관 수가 98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 역량, 성과,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지표화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요. 안전 역량, 안전 가치는 그 안전활동 수준 평가라고 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공기관 심사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현장하고 시설물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심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 1에서부터 이게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죠.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반대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캡 5라는 이제 상징성, 그
안전모라는 이제 상징성, 무궁화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안전모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캡 1부터 캡 5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심사 대상 기관은 우리 공공기관 중에 가장 이 큰 메이저급 공공기관들은 이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관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쪽에 뭐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한전, 발전사도 지금 5개 발전사가 있죠. 한전에서 이제 이제 분리해 나간 발전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사도 지금 현재 그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제 대상이 되는 공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항만공사가 규모가 거의 다들 엇비슷합니다. 이 기관도 계속 지금 건설 현장, 건설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항만이라는 중요한 인프라를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요. 공항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는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 원자력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이제 원자력 항공공단이 있는데 이제 원자력 항공공단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이제 나머지 작업장하고 시설물 쪽에 이제 있는 거고요.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건설 현장이 소규모로만 있죠. 주로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현장은 지금 평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그런 건설 공사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는 그런 기관들만 이제 좀 심사 대상으로 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인프라 이제 도로공사, 수공, 농어촌 공사 이제 이런 공사들.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아까 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재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LH공사가 가장 뭐 임대주택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요하고 강원랜드나 저기 주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 시설을 다루는 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 이런 시설 이런 기관들이 다 참여. 이게 주요 기관들이고요. 지금 이제 건설 현장은 이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는 계략적으로 심사 지표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획이나 이행이나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환류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어떤 중요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 위주로 그 건설 현장 사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건설 현장 사고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청이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이고 어떤 역량이 강화되면서 안전을 그래도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발주청부터 이제 저희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그런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운영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이제 4, 5년 됐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안전등급제의 평가도 그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더욱더 직접적인 지표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심사 지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입니다. 아까 건설 현장하고 저희 시설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시설물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특법, 예전 시설물안전법이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1, 2, 3종 시설물만 저희가 시스템에 갖춰져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기반법에 의해서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세션인가요?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텐데 조금 더 확장이 됐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런 1, 2, 3종 시설물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에는 도로나 철도 이제 시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항 같은 경우에도 활주로나 착륙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근데 시특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반법에서는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모든 이제 시설물을 다 포함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하관로나 이런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특법에 빠져 있는데 다 기반법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게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시설물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안전등급제에서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 법 테두리에 있는 딱 이 시설물만 평가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시설물이야 하는 거를 전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의 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이거를 하긴 하는데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에 애로가 많으니까 어떤 공정한 잣대로 좀 객관적인 잣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공기업들의 이제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설물인데 이 발전사만 해도 사실은 발전사의 시설물 관리법 대상 시설물은 발전소 건물이나 항만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 설비죠. 발전 설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발전 설비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보시면 이제 추가 시설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 심사 지표는 결국은 안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고 노후화 대책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을 도입하고 이제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틀에 대한 지표 크게 8가지로 보고 그래서 지금 뭐 계획 관리 수준부터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시설물 FMS 시스템이죠. 거기 있는 내용에 좀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시설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그러면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전문성 강화를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 심사된 내용들을 이 전문 기술 지금 학회니까 아무래도 이 전문 기술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문 기술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기관 도로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그 연구단에서 하는 연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미진한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실용성 저희가 보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실제 활용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계획들은 굉장히 거창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또 연구가 개발이 됐어요. 완료됐더라도 실제로 이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보고 그래서 이제 실용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결국은 건설 현장은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망사고 빨리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공기관부터 어떤 체계가 잡히면 이것들이 민간으로 계속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자체나 계속 이제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쪽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관리를 잘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에 비해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서울시 같은 곳은 굉장히 수준이 높죠. 오히려 뭐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큰 사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묻혀져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알고 있죠.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점점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당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주 멀지 않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